여러분 안녕하세요. 10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정말 그래프를 한번 처음 이용을 해가지고 단순 회귀 모형 여러분께 올려드린 데이터 파일 중에 하나를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았죠. 그죠? 즉 CEO 샐러리와 그 CEO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기자본 수익률 ROE 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또 좀 말씀드릴 것은 요 단어,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뭡니까? 회귀방정식을 추정한다는 것은요, 회귀 모형을 추정한다는 것은 결국 일단 설명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 x와 y의 짝들을 그 xy 평면에다가 스캐터라고 그랬죠. 그걸 뿌렸을 때 그 점들을 관통하는 가장 좋은 직선을 그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직선을 우리가 구했을 때, 즉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을 통해서 그 직선을 구했을 때 이것을 fitted regression이라고 한다. 맞추어진 그 이제 선을 그 점들 사이에 맞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fitted regression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추정을 하는 것은 방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지난 비디오에서 추정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땠어요? 버튼 한번 누르면은 정말 뭐 1초도 안 돼가지고 결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 경제금융학부 학생들에게 중요한, 혹은 또 이제 타학과 학생들 중에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결과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해석이. 자, 우리가 여기 이건 뭡니까? 요거 이제 요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추정을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타 표본에 관한 추정을 하는 값이 베타 0 햇. 이것은 뭐다? 이것은 베타 1의 햇이 되는 거예요. 추정치입니다. 이 두 개는. 베타 0와 베타 1 모자, 햇이 없는 것은 모수고요. 이것은 뭐다? 통계량이에요. 결국 여러분 표본을 통해 가지고 구한 베타 0와 베타 1에 대한 추정 값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 베타 0 햇과 베타 1의 햇을 구했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과제를 낸 것이라든가 그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은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18.501 ROE가 여러분 해석할 때는요, 그 변수의 단위를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물론 반복 학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샐러리는 어땠습니까? US 달러, 미국 달러화 기준 1000달러 기준이었죠. 그럼 이거 어땠습니까? ROE, 이거 퍼센트예요. 1988년부터 90년 사이에 그 각각의 회사의 ROE를 갖다가 평균을 낸 퍼센트입니다. 퍼센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여러분께 이제 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절편 있잖아요. 절편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모집단 회귀 모형에서 이것이 지켜지는 한, 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입니다. 제가 그 디지털 펜을 주문했는데 오질 않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라고 그러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시간 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뭐 대표적인 업체가 줌이라는 그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는, 그죠? 그걸 이제 이용해서 강의도 할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도 오르고 있고요. 지금 이 동영상 촬영 및 온라인 수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디오 클립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온갖 장비들이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 하나를 조그만 거라도 하나 구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지금 여전히 글씨가 좀 나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자, x를 변동시킬 때, 우리가 지금
비타 1의 해시라는 것은 ROE라는 이제 X 변수를 변동을 시킬 때 우리의 Y 변수인 샐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비타 1의 해시라는 게. 자,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인과관계를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썼습니까? ROE를 움직였을 때 저 U가 고정되어 있고 ROE가 움직일 때 그것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게 세테리스 파리부스.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대문자 이 U given이라고, 이 막대기 given이에요. 혹은 conditional on 해서 X, 요것이 이제 제로라고 저번에 다른 반에서 한 학생분이 질문도 해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그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한 반은 지금 말이 없네요. 그것도 공지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한 이제 이것이 ROE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샐러리가 18.501만큼 변동하는 거예요. 자, ROE가 근데 퍼센트죠. 여러분이 퍼센트를 한 단위를 증가시키려면은 1%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요. 요것이 설명 변수인 경우에 1% 포인트만큼,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4%에서 1% 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1.54에서 1% 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2.54%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1% 포인트. 지금 대학에 와서 경제금융학부에서 배우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 그냥 퍼센티지와 퍼센트 포인트를 줄여서 이제 P인데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여러분 요거 그 퍼센트와 퍼센티지와 퍼센티지 포인트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봐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제가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아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라는 거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요것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샐러리가 이만큼 증가한다. 그죠? 요것이 한 단위 증가하면 1%포인트가 증가할 때 여러분 샐러리가 US 달러, 미국 달러, 1000달러 기준이었기 때문에 저 18.501 곱하기 1000달러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18,501달러만큼 증가한다. 18,501달러만큼 증가한다. 18,000달러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사실. 그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포인트 올라갈 때 18,501달러가 증가하더라. 세테리스 파리부스의 조건하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우리에게 근데 이제 문제는, 자,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즉, 이걸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고 봐요. 저 유예는요, 이 유예는 흡사 시간당 임금에 대한 교육의 효과와 같은 방정식처럼 저 유예는 아마 CEO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결국은 어때요? 어떤 잠재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ROE를 더 높게 형성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 CEO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연구자로서 관찰할 수 없는 요인이 저 ROE와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작동을 하지 않고 저 18.501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의구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것이 과연 믿을 만한 숫자인가? 믿을 만한 숫자가 아니라면 어떤 표현을 쓰느냐?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이어스. 이제 우리나라 통계학 책을 보면 이제 편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치우친 거거든요. 뭐에서? 참값에서 치우쳐 있는 거예요. 뭔가 참값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18.501이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거의 진짜 확실히 ROE와 U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거의 확신할 수 있다면 18.501은 바이어스를 갖는다. 편의를 갖는다. 그리고 저 18.501은 바이어스드 돼 있는 에스티메이터다. 그러니까 편의를 가지고 있는 추정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좀 거의 확실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지금 이번 계량경제학 수업을 들을 때
사실은 이제 단순회기 모형이든 그다음에 다중회기 모형이든 여러분이 한번 결국은 이제 이때 설명변수로 놓여져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y 변수에게 이제 와 연관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심지어 이제 그렇다면 인과관계적 측면에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인과관계를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문은 궁극적으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저 바로 설명변수와 u,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요인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시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그림으로,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자, 이거 y축에 이제 종속 변수 샐러리가 있고 x축에 이제 ROE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이 뭐 우리가 추정한 선이에요. 이렇게 추정한 선, 여기 요 절편, y절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18.501이 된다는 얘기죠. 요것은 fitted regression line,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 선이에요. 그죠?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지의 모집단 회기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참값은 하나입니다. 그죠? 모집단은 전체, 우리가 관찰할 수 없을 뿐이지 전체이기 때문에 그 모집단에서 구하는 회기선은 참값이죠. 완전히. 근데 이거 보세요, 한번.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 뭐예요? 이에 샐러리가 y고, 그 다음에 이제 ROE가 x니까 이거, 그죠? 조건부 평균, y 값에, 종속 변수에 x의 조건을 걸었을 때 평균이 바로 모집단의 회기선이 되죠. 그 다음에 베이타 0 플러스 베이타 1 타임즈 곱하기 ROE가 되고, 근데 이거 뭐다? 이거는 일단 해시부터 샐러리의 추정식은 베이타 0의 햇과 이건 뭐다? 이건 베이타 1의 햇 곱하기 ROE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저 표본을 이용해서 구하는 표본 회기선과 모집단 회기선은 뭐 일치할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 자, 근데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표본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고, 동일한 모집단에서 다른 표본을 구해보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것이 결국은 표본의 그 개수를 갖다가 많이 늘리게 되면 저 베타 0와 베타 0 햇과 베타 1의 햇은 통계량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예요. 이 두 개는 확률 변수입니다. 이 통계량은. 이 모순은 확률 변수가 아니죠. 그 베타 0 햇과 베타 1 햇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다 그 표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값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베타 0 햇과 베타 1의 햇이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분포를 가진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분포를 가진다면은 베타 0 햇의 분포와 베타 1의 햇 분포 자체가 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 걔네들 자신의 평균값과 기대값이라고 했죠. 분산을 가진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 특성이 나중에 저 베타 0 햇과 베타 1 햇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저것들의 분포가 어떠냐, 그것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 슬라이드에서 남은 것은 나머지 두 개의 데이터로 한번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임금과 교육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하시도록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예, 요거는 여러분, 예 2는 임금과 교육. 그러니까 교육 연수가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실제로 그레텔에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다른 이제 그 통계 패키지를 다루실 줄 안다면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연습으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거 추정했을 때 이거를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곰곰이. 계량경제학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저것이 인과관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는 뭐 한번 같이 또 해보죠. 두 번째 예는 여러분, 이게 확실히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벌써 운전면허를 따져가지고 운전을 벌써 한번 굉장히 많이 해본 분들도 있을 거고, 전혀 운전면허는 따셨는데 운전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운전면허 자체를 아직 안 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늦게 땄습니다. 27인가 28에 땄거든요. 근데 운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겁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어때요? 이걸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굉장히 능숙해 있고 오히려 깜짝깜짝 놀라죠. 자기 초창기 모습과 비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손으로 자기 몸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균형 감각, 그 다음에 차의 치우침,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몸이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통계 패키지들도 몸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으로 직접 연습을 해보시지 않으면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도록 제가 연습으로 한번 남겨드리고요. 세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것도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어때요? 정치학의 맥락이죠. 정치학.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의 정치학, 사회학 혹은 뭐 또 언론학 이런 제반 그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맞아. 뭐 행정학, 예를 들자면 이런 제반 그 사회과학에서도 우리가 그 거의 이제 비슷한 기법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정치학의 영역이죠. 정치학에서는 어때요? 정치학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권력의 문제가 있고 정당 정치의 문제가 있죠. 그죠? 현대 이제 서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이제 대표들이 조건되는 대표들이 자유롭게 나가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뭐 장선거면은 그 선거들을 하지요. 자, 이제 그랬을 때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어떤 후보들의 어떠한 후보들의 뭐라 그럴까요? 후보들의 이제 선거, 이게 불가피하게 선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피선거인이죠. 이분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운동원들이 필요하고, 그분들 또 예를 들면 수고비도 줘야 되고, 뭐 현수막 걸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비용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문제는,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득표율,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죠. 득표율과 선거 경비 지출액. 만약에 이제 양당 체제, 딱 두 개의 정당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개의 정당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니까 두 개의 정당만 있다고 보고. 자, 여기 이제 vote A가 A 후보의 득표율, share A는 총 선거 경비 지출액 중 A 후보의 비중. 그러니까 A 후보의 지출액 플러스 B 후보의 지출액분의, 그러니까 A 후보의 지출액 비중이죠. 저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 비해서 더 많이 이제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요 결과가 등장할 수 있게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일로 이제 그래틀로 들어가서요. 그래틀에서 이제는 조금 빨리 할게요.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단 여기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보트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들 뭐 별로 살펴보지 않고 일단 직접적으로 결론만 갈게요. 자, vote A가 dependent variable이고요. 그 다음에 그 share A가 여기 있죠. 아유, 참 또 이상하네요. 지금 제 컴퓨터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vote가 여기로 들어가고, share, 이거 끌어가지지도 않네요. share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작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share A를 넣어서 리그레서 설명 변수를 넣어서 OK 하면 아까 보셨던 테이블처럼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vote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share. 안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자, vote A가 dependent variable이고요. 그 다음에 share A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vote B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are. 이거 끌어가지지도 않네요. share가. 자, 이게 vote A가 dependent variable이고요. 그 다음에 share. 안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됐네요. 컨스턴트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안 되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클릭을 했을 때, 그 테이블, 지난 비디오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26.81이라는 컨스턴트,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고줄의 26.81. 요것이 이제 share A,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그게 0.464가 있는 거예요. 464. 요거 어때요, 여러분? 요것도 단위가 %고요. 요것도 %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세테리스 파리부스가 유지가 된다면은, 자, 선거 경비 중 A 후보의 비중이 1%포인트자, %, 1단위 1%포인트 증가하면 그 후보의 득표율이 0.464%포인트. 아셨죠? 얘도 지금 단위가 %이기 때문에 얘가 1%포인트 증가하면 얘는 0.464%포인트가 올라간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정의 관계에 있다. 정의 관계에 있다. 아셨죠? 여러분,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저들이 자꾸 그 미련을 갖게 되네요. 지금 안 되는데, 뭔가가, 다시 한번,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좀, 이 동영상 약간 포즈 시켜놓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찍도록 할게요. 여전히 좀 안 되네요. 제가 이 컴을 한번 껐다 켰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어쨌든, 요 세 번째 요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첫 번째 예를 제가 하면서 보여드렸다시피, 단순히 추정만 하지 마시고요. 그림들 좀 한번 많이 연습해 주세요. 요것도 만약에 추정을 하게 되면 fited라고 서명 변수에 대해서 fitted 라인을 한번 그려보는 명령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동영상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PDF 파일로 저장도 한번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우 어때요? 이 경우 이거 인과관계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문제를 발견하기 힘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정치학도가 아니니까, share A와 U 사이에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셔도 뭐 있는데, 올드리지도 뭔가 그런 요인들이 있는지는 잘은 분명치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교재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여러 번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이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여기서 지금 단순 회귀 분석을, 여기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 설명이 뭡니까? 단순 회귀 분석을, 설명 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 단순 회귀 분석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해서 해볼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추정했을 때, 그 추정된 추정치들, 추정값들, 특히 그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 베타, 원의 햇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통계 패키지에서 여러분 추정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까지 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닫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회귀 모형 2.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추정을 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딴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 추정이 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모형의 어떤 그 적합성도 한번 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맞춘 값, fitted value가 되죠. 그러니까 선상에 있는 각각의 y에 대응하는 x에 대응하는 y 값들, 걔가 바로 맞춘 값.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잔차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잔차는 residual이라고 하죠. residual 잔차는 결국 뭡니까? 모집단의 회귀 모형에서 그
오차항에 대한 추정치예요. 알죠? 오차항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오차항에 대한 추정치. 아시죠? 그림을 좀 이따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험 문제도 자주 내고 하는 이 적합도가 있습니다. 적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적합도는 이제 문제는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 변형, 이것이 실제 어떤 굉장히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수들에다가 뭐 예를 들자면은 설명 변수에 로그 값을 붙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 값에 로그를 붙인다거나, 둘 다에다 붙인다거나, 뭐 이런 이제 변수를 로그 변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추정은 똑같은데요. 추정은 똑같은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레벨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변수가 아닌 레벨 변수가 지금까지 이 지난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경우하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걸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변수들을 로그 변형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추정치 비타1의 해석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순 회귀 모형, 그러니까 섞어서 썼잖아요. 단순 회귀 모형, 단순 선형 회귀 모형. 그렇다면 이제 선형 회귀라는 것은, 선형 회귀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제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표본 자료에서나 성립하는 OLS의 성질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OLS 회귀의 대수적 성질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굉장히 세 개가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맞춘값 fitted value와 잔차 residuals,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자, 그림으로 x와 y가 있고요. 모집단 회귀선이 아니고 표본 회귀선을 추정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표본을 예를 들면은 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예를 들면 이제 x가 이제 education이고, 그 다음에 y가 이제 wage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또 어디에 다시 이제 관심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성인 남자 대학 졸업한 사람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알고 싶다. 모집단이죠. 그게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을 랜덤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100명을 거기서 추려가지고 쭉 뽑아가지고 이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100명 조사를 한 거죠. 그 사람 각각의 100명에 대해서, 그 남성들의 100명의 각각에 대해서 교육 연수와 그 다음에 시간 단위를 조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까 그레트에서처럼 해가지고 OLS로 추정을 하면 이렇게 선이 그어진단 말입니다. 선이. 근데 실제로 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추정선이 생기잖아요. 중요한 건 뭐다? 실제 관측치.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프를 통해서 봤듯이 그 그래프를 그렸다시피 빨간 점들은 막 퍼져 있고 거기에 관통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측치는 이 선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선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실제 관측치는. 그죠? 자, 보십시오. 어떤 여기 이제 x1이라는 값이 있어요. 자, x1 값을 올렸을 때 요 값, 요 선상에 있는 요 y값, 이것이 뭐다? 맞춘값. 각각의 x값에 대해서 선상의 y값, 이것이 이제 맞춘값.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것이 바로 요 점이 바로 x가 x1일 때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맞춤값이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요 실제 y값과 요 맞춤값, 그 x에 대한 그 맞춤값 사이 요 거리가 뭐다? 이것이 이제 잔차다. 리지주얼이다. 잔차다. 만약에 저것이 모집단 회귀선이었다면 저 거리가 뭐였다? 오차항이었다. 결국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오차항에 대한 추정치인 잔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 각각의 x값에 대해서 그 리그레션 라인이 주는 y값과, 그죠? 그 y값과 실제 그 x1에 대응한 그 실제 그 y값 간의 거리. 만약에 이 값도 x1일 때, 여기 이렇게 x1일 때 y값이라고 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잔차죠.
이것도 또 하나의 잔차죠. 잔차. 또 하나의 잔차죠.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그 지금 잔차가, 요게 잔차거든요. 잔차. 이거부터 할까요? 자, 맞춤값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추정, 표본을 가지고 추정하면 항상 머리에 모자를 씌워요. 그죠? 자, y에 머리에 모자를 씌우고, 베타 0 hat 플러스 베타 1의 hat 플러스 xi. 이것이 뭐다? 추정된 회기식. 맞춤값들을 구할 수 있는 추정된 회기식. 아셨죠? 그러니까 이 각각에 지금 100명 있으니까 이 i가 1부터 100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명 있으니까 방금 아까 예를 들어가면 자, 그 100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yi에 대한 그 추정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걔의 실제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값이 있고 추정값이 있죠. 그 거리가 뭐라고 그러나? 그 거리가 바로 잔차다. 근데 이 정의를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이 동일한 어떤 요 x1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x값에 대해서 이렇게 맞췄을 때 실제 한 포인트는 여기 있고 한 관측치는 여기 있고요. 이 잔차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따르자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플러스예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의 잔차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추정선 위에 있는 실제 y값의 잔차들은 전부 플러스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된 선이 밑에 있는 관측치들에 대한 잔차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일단 그렇게 된다. 잔차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잘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규정한 다음에 굉장히 아까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OLS 회기의 대수적 성질. OLS 회기의 대수적 성질. 자, 이걸 보시면 어때요? 이걸 보시면은, 요 100명 있죠? i는 1부터 아까 100까지 해가지고, 이 잔차들을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아셨죠? 다 더하면. 자, 100명이 어때요? 선을 그었고, 지금 막 이렇게 있잖아요. 다 y값들이 다 있고, 이 각각에 대한 잔차를 다 구해가지고 더하면 0이 된다. 지금 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은 이렇게 상쇄를 해서 제로가 된다.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 자, xi 각각의 x값에다가 자기의 잔차를 곱해서 다 더하니까 0이 된다. 결국 뭐다? x와 u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아셨죠? 편차와 회귀변수와의 표본 상관계수니까, 그죠? 표본 레벨에서 이것이 곱해서 더하니까 0이다. 다 더하니까 상관관계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거 y 반은 뭐냐면요. y의 평균이에요. y의 평균 값은 베타 0 햇, 그러니까 추정한 베타 0 햇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들의 평균 값하고 같아요. 거기에 놓여 있어요. 평균 값이. 아시죠? 보십시오. 여러분, y의 평균 값은 단 하나예요. 표본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y 값들이 쭉 있는데 평균 값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x의 평균 값도 하나죠. x의 평균 값에다가 추정된 베타 1 햇을 곱하고 베타 0 햇을 더하면 정확하게 y의 평균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때때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잔차라든가 fitted value, 맞춤값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개념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안 되는지 잠깐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안 되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촬영 중이니까 껐다 켰을 때 다시 한번 요 내용,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까 예 2, 3번은 여러분이 해보셔도 충분히 이제는 첫 번째 예 제가 보여드린 거를 반복해서 한번 시청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자, 보십시오. 이거 뭐냐면은 지금 CEO
CEO 샐러리와 이제 ROE 간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요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샐러리 헷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샐러리를 종속 변수로 두고 ROE를 상위 변수로 뒀을 때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비타 0 헷과 비타 1의 헷이 나왔잖아요. 그 나온 그 식에 x 자리에 14.1을 집어넣으면은 1224.058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실제 여러분 데이터에서 갖고 있는 실제 값. 요거는 뭐 맞춘 값 아셨죠? 맞춘 값, 실제 값, 맞춘 값.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실제 값과 맞춤, 여기서 이걸 빼. 그죠? 빼니까 어떻게, 여기 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여기 뭐래? U의 헷.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잔차. 그래서 실제 값에서 맞춤 값을 뺀 잔차. 결국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실제 값, 요 자리에 있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맞춘 값, 구한 비타 0 헷과 비타 1의 헷을 가지고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죠. 그죠? 요 비타 0 헷과 비타 1의 헷이 있을 때, 요 16.3을 집어넣으면은 1164.716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들은 이제 그 실제에서 맞춤 값을 뺀 요 잔차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아셨죠?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합도의 문제를 나눠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목차로 갈게요. 자, 우리 맞춤값과 잔차라는 거 지금 봤고요. 적합도의 문제가 있죠. 적합도 한번 볼게요. 자, 적합도는 이름을 영어에서는 goodness of fit. 결국 이제 얼마나 잘 맞느냐. 그러니까 fit. 그러니까 맞추는 거죠. fitting 하는 거잖아요. 이 fit이 얼마나 굿하냐. 그죠? goodness of fit.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통상 최소 자선 추정법이 하는 게 뭐예요? 점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관찰치들이 단선회기 모양에서 이 선들을 관통하는 선 가장 과학적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이게 저 점들을 잘 피팅하는 선이거든요. 저게 점들을 잘 피팅하는 선. 그랬을 때 만약에 선을 피팅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그러니까 잘 피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숫자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0과 1 사이의 숫자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그것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적합도. 이 선이, 우리가 추정하는 선이 얼마나 이 점들을 잘 피팅을 하고 있느냐. 근데 결국 또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설명 변수로 설정한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모집단 회귀 분석, 모집단 그 회귀선으로 갈게요. 회귀 모형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여러분 어때요? 결국 여러분 지금 y의 움직임은요, x의 움직임과 u의 움직임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x의 움직임과 u의 움직임이 y의 움직임을 설명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합도가 좋으면은 u보다는 x가 y를 설명하는 포션, 비율들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높아진다는 그 비율 자체가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y의 움직임은 x와 u의 움직임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x의 움직임에 의한 y의 움직임의 설명이 더 그 비율이 높아질수록 저 적합도의 그 측정 도구의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서 1의 값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그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적합도의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론적인 이제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몇 가지 이론적인 전제가. 자, 보시면 몇 가지 이제 개념이 있어요. 총 제곱합, 설명된 제곱합, 잔차 제곱합. 뭔가 이거는 지금 잔차랑 연관이 되어 있고, 이건 뭐 x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죠? 뭔가 x의 움직임과, 그죠? 총 제곱합, 표본값 y들 간에 얼마가 차이가 있는지, 표본값
y들 간에 얼마가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보려면은 자 그림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A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베이타 0의 해시고요. 이 B가 이제 베이타 1의 해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일관되게 노테이션을 써야지 여러분께 혼란을 주질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이 딱 맞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딴 이제 그림에서 갖고 오다 보면은 사실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딴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조금 대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베이타 0 햇, 베이타 1 햇. 그러니까 y의 햇은 베이타 0 햇 플러스 베이타 1의 햇. 이렇게 돼서 이게 표본을 가지고 추정한 거죠. 여러분, y 평균값과 x의 평균값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성질 다시 한번 잠시만요. 돌아가면 이 세 번째 성질 x바와 y바 x의 평균값 y의 평균값은 이 추정된 회귀 선에 놓여 있게 된다. 즉 x바 y바는 여기 선에 놓여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요것이 뭐 액추얼 실제값, 요것이 이제 y바 y의 평균값, 요것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y와 y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총편차라고 한다. 총편차인데 요 이제 y바 y의 평균값에서 그 선까지 가는 거리는 이 x의 움직임에 의해 설명된 부분. 아셨죠? 요것은 뭐다? 설명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부분인 거죠.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면 자 총제곱합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그 y의 평균선과 실제 y값 사이의 거리 총제곱합 total sum of squares라고 하는데 책마다 다릅니다. 책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영어 표현이 책마다 다르고 또한 그 한글 번역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마다 다른데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y의 평균값과 실제 y 값들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설명된 제곱합은 뭐다? 설명된 제곱합. 요건 뭐예요, 여러분? 아이고야. 잠시만요. 여러분, 요거 뭐예요, 요거? 잠시만요. 아유, 왜 이러지? 잠시만 다시 포즈 시켰다 들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설명된 제곱합 부분에서 요거 뭐예요? 요거 이제 추정선에 있고 값이 아니고 추정선에 있는 값이 아니고 추정선과 평균 간의 여러분 요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서 한번 보세요. 요 추정선의 값과 평균값 간의 이제 거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잔체, 요걸 이제 explained sum of square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차 제곱합, residual sum of squares가 있죠. 이거 뭐였어요? 그 선의 y점과 실제 y값 간의 거리. 그래서 이 잔차 제곱합. 이거 잔차니까 잔차 제곱합. 아셨죠? 이제 제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이제 그림도 같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총 제곱합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요 총 제곱합이 설명된 제곱합과 잔차 제곱합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여러분 그림 보면 당연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제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제곱한 거 다 더한 거, 제곱한 거 다 더한 게,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것이 요를 등장을 한다. 요런 얘기예요. 그렇게 입증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적합도의 측정도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총 제곱합은 설명된 제곱합과 잔차 제곱합.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증명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요거 뭐예요, 요것이 뭐다? 요거 일단 총제곱합. SST죠? 요거 이제 총제곱합. 앞에 있는 정의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총제곱합. 요거 약간 트리키한 건데, 보십시오. 요 yi 햇과 yi 햇이 한 번 마이너스 되고, 한 번 플러스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0이 되죠. 그럼 이제 요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해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 뭐다? 요게 잔차잖아요. 요게 잔차잖아요. 요게 잔차가 돼서 이제 여기 잔차가 오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때요? 이거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그죠? 전개를 시키면은 요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플러스 요거 제곱 하게 되죠. 근데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다?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제곱한 거 그대로 요 시그마 따라가지고 나오고 2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그것이 이제 시그마 따라가지고 그대로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제 2는 이제 상수. 혹시 i에 걸려 있지 않는 애들 얘네들은 이제 뺄 수 있어요. 2는 그냥 숫자는 시그마 밖으로 뺄 수가 있고 플러스 요거 제곱한 거 이제 시그마랑 해서 이제 따라오죠. 여기서가 이제 그 대수적 성질을 이용할 건데 요거는 이제 잔차 제곱합이니까 요거 뭐야 SSR 그죠? 그 정의 그대로. 요건 어때요? 요건 이제 정의 그대로 뭐예요? 설명된 제곱합이잖아요. 그죠? SSE.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이제 바꿔 써보면 SSR 플러스 요 중간에 있는 거 플러스 SSE. 근데 잘 보십시오. 요것이 만약에 0이라면 결국 이 SST라는 건 뭐다? 요 SSE와 SSR의 합으로 등장하겠죠. 요게 0이라면. 요게 이제 0이라는 거, 요게 0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 앞에 돌아가서, 저게 0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요 두 가지 죄송합니다. 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합니다. 저것이 0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것이 이제 0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다음 비디오 클립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요 비디오에서 그래프이 좀 원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여러분이 꼭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